애월한학입니다. 네. 같이 컨설팅하러 갔던 우리 반주자 선생님 내려주고 돌아 나갔는데 이 동네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고급져요. 와, 되게 멋져. 뷰도 엄청 좋겠죠. 비싼 동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집도 테라스형 빌라인데요, 60평대 정도 된대요. 람보르기니 차도 있고요. 엄청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산대요. 저는 이제 그림 배우러 갑니다. 오늘 조금 일찍 떡볶이를 먹으러 가죠. 와, 이 상담하는 걸 촬영했는데 원래 50분짜리 상담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2시간을 해주셨어요. 그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목요일날 아는 동생 데려가서 50분으로 이거를 단축해서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 동네 이쁘죠? 동네가 예뻐서 영상 켰어요. 가다 보면 맛있는 중국집도 있대요. 우리 막내는 오늘 스마일 라식 수술을 했어요. 촌스럽 브런치 카페가 있군요. 맛있어 보인다. 이쁘다. 전화를 해보니 수술하고 집에 와서 좀 자고 있네요. 눈은 안 아프다고 해요. 자다 일어나서 그런지 약간 두통이 있다고. 그 정도는 감사한 일이죠. 아니, 옆에 앉아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혼자 가면 안 될 텐데, 보호자가 가서 집에 오는 것까지 도와줘야 될 텐데.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 혼자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초점이 좀 부옇기는 한데 수술 안경 안 썼을 때보다 훨씬 더 또렷하다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뿌옇게 보여서 택시 타고 집에 왔대요. 아유, 세상에, 혼자서. 내가 옆에 있었으면 같이 가서 데리고 왔을 텐데 혼자서 그 일을 해냈네요. 저한테만 악이죠. 저한테만 악이고 혼자서 알아서 잘해요. 옆에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아이가 혼자 산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주냐고. 아니, 무슨 지원을 해줘. 26살인데 다 자기가 그냥 대출해서 전세 얻고 이자 내고 생활비 내고 돈 벌어서 그렇게 살지 이랬더니 좀 놀라는 거 있죠. 내가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줘. 자녀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는데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지팔 지흔들고 잘 사는 게 서로 각자, 그게 각자 도생이라 그러나요? 요즘 말로? 참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대신에 아이들이 자립할 힘은 챙겨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지금은 우리 막내를 굉장히 애기 취급하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우리 막내랑 전화 올 때 제가 전화 끊고 전화 받고 또 막내 이야기할 때 보면 굉장히 아기 같지만 사실 우리 막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밥해 먹었어요. 요즘에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그때 혼자 살면서 직장을 다녔고 저는 또 워크홀릭이었고 아이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위자료가 한 푼도 없었다는, 양육비를 10원도 안 받는다는 그 조건 뒤에 숨어서 저의 워크홀릭을 실행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비겁했죠. 그래서 늘 늦게 들어가고 그때는 또 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지금 이제 우리 둘째 딸이죠. 1, 2, 3, 4번이 생겼으니까 그 둘째 딸한테 내가 밥을 해서 먹어라라고 시키면 이 둘째 딸은 그때가 이제 바야흐로 사춘기였어요. 사춘기. 얼마나 반항적이고 일하기 싫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6학년이 아니었네요. 우리 애가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면 9살이잖아요. 그럼 걔는 중학생이었어요. 이 나쁜 지지배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동생한테 밥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이걸 참말로 칭찬을 해야 되나 부정을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사실 요리를 막내가 더 잘해요. 큰애는 요리를 이것저것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뭘 하나 하면 기똥차게 맛있게 합니다. 지 입에 맞을 때까지 계속 뭔가를 첨가해서 넣는데요. 탐구 정신은 엄청나요, 이 아이가. 우리 둘째가. 아무튼 뭐 각기 아이들의 성향이 다 달라서 그래서 제 둘째 딸은 제가 이제 재혼하기 전에 얘가 제 장녀였죠. 얘는 제가 좀 어른 취급을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굉장히 어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20대 초반에도 50대 아줌마들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통했어요. 다들 신기해하는 게, 야 너는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왜 우리하고 대화가 통하니? 왜냐면 엄마인 나하고 대화가 통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이 옆에서 이제 우리 딸하고 나하고 통화하는 걸 듣잖아요. 그럼 딸의 친구가 그런데요, 너 누구랑 통화했어? 엄마랑 통화했다고? 너 친구랑 통화한 거 아니었어? 우리가 아무리 왜 엄마랑 친구처럼 지낸다고 해도 이렇게 좀 엄마랑 통화하는 거랑 친구랑 통화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길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나 이 길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길 너무 이쁘네요. 아무튼 그래서 친구들이 깜짝 놀란대요. 엄마랑 통화하는 티가 하나도 안 난다고. 그 정도로 친구처럼 지내요. 못할 말이 없어요.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뭐 다 합니다. 감사해요. 이제는 내가 이 길쯤은 알고 있는 길일까 싶기도 하네요. 내일은 저희 집에서 뭘 하냐면 우리 교회 찬양팀이 있어요. 피아노 반주 하시고 또 첼로 반주, 플룻, 첼로 반주라기보다도 어쨌든 이제 악기, 플룻, 그리고 우리 방송실 청년, 그리고 저 이렇게 이제 5사람인데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한 번도 이제 교회가 6개월 됐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 친교회 시간을 못 가진 거예요. 계속 이제 교회에서 찬양할 때만 모여서 연습하고 이렇게밖에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한번 친목을 다집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하는데 당연히 피아노 반주자이신 분의 남편이신 목사님도 오시고 저의 남편이신 우리 남편도 같이 해서 7명이 식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이제 단톡에 올렸어요. 내일 모입니다. 저는 꼼장어 구이와 못 드시는 분을 위해서 아구찜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저는 중화요리로 뭘 준비해 오시겠대요. 우리 첼로 하시는 집사님께서. 오,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중화요리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 첼로 하시는 집사님께서 그 소세지 요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소세지를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함박 스테이크를 해 오시겠대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저는 그러면 그 2가지와 샐러드와 뭐 밑반찬 조금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메인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날씨가 조금 개였어요. 네, 아까 저는 정말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어가지고 내 폰으로 내비를 켰더니 아까 그 스톱한 자리에서 바로 좌회전을 꺾어서 산 밑으로 내려보내더라고요. 그렇게 7분을 내려갔습니다. 정말 정말
하기사 나의 내비, 자동차 내비가 잘못한 건 아니죠. 얘는 없다고, 지한테는 없다고, 저는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비슷한 번지를 찍어서 갔는데 그 번지가 네 번, 그 끝자리 4개 차이 나는 숫자인데 어쩜 그렇게 멀리, 우리 보통 뭐 157번지 158번지 비슷하지 않나요? 제주도라서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아주 영상을 찍느라고 멍청한 짓을 하고 말았네요. 그래도 굉장히 좋았어요. 안개 낀 길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참, 그 유채 있잖아요. 유채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 그 퍼스널 콜라는 선생님이 오전에 샐러드 파티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유채가 많이 나왔더래요. 볶아서 나오기도 하고 또 빵 위에 고기 위에 얹어서 유채가 나오기도 했는데 유채를 먹을 수 있는 걸 처음 알았다고. 저는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유채의 그 뭐지, 유채의 그 특유의 맛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고수나 쑥갓이나 이런 것처럼 강한 맛은 아니고요. 그냥 왜 열무는 열무의 맛이 있는 것처럼 유채는 유채의 맛이 있어요. 그 어릴 때 꽃이 피거나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잘라서 우리 그냥 상추 어리거나 배추 같은 거 어릴 때 잘라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겉절이를 하면 그 유채의 맛이 있어요. 저는 20대 중반에 그걸 많이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댁에 살 때 시댁에 이제 합가에서 한 3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때 마당에 유채 꽃이 쫙 노랗게 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안고 6개월 뭐 이렇게 된 아이를 안고 거기서 사진을 찍은 것도 있는데 그때 유채 겉절이를 굉장히 많이 해 먹었어요. 신한아빠라 그래요. 일본말로.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때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가는 길이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10분 안에 단축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대구 내당동 밤고개라는 곳에 애락원이라는 나환자들이 머무는 시설이 있어요. 그 안에 부지가 3만 평인데 숲으로 가득 차 있어요. 꿩도 날아오고 비둘기도 날아오고 우리 아버님 댁에서는 닭장에 닭도 키우고 그랬었던 곳이에요. 병원 입구에서 들어서서 차를 타고도 제법 올라가야 저희 사택이 나옵니다. 그 사택이 말이죠. 사택이지 일제시대 때 지은 집이에요. 돌로 된 약간 그 돌로 된 우리 옛날에 왜 그 TV 옛날 사극 같은데 보면 약간 돌로 돼서 올라가서 섬돌 있고, 섬돌이 뭔가 알죠? 신발 벗어놓는 돌요. 섬돌 있고 높이가 있는 마루가 있어요. 높이가 있는 마루가 있고 그 마루도 또 길지도 않아요. 그냥 일자로 쭉 된 마루인데 한 뭐 싱글 침대 정도의 그 넓이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마루가 있고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방이 있는데 일자로 쭉 된 마루가 있고 방문이 4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방 4칸이 문이 4개지만 방 4칸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으면서 중간에 그러니까 문과 문 사이에 벽이 있기는 하나 여기가 30인가? 30은 아니지. 벽이 있기는 하나 그 벽 사이에 문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바로 옆으로 그냥 무사 통과가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사이에는 그 문을 그냥 그렇게 뚫려가지고 커튼 하나만 치고 방 1, 그리고 두 번째 거기는 주방이었어요. 주방 겸 거실, 요새 말로 하면. 그리고 이제 칸막이 방이 있고, 세 번째 방은 네, 부모님이 사셨고, 그 옆에 칸막이 방은 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한 명 살았던 거예요. 집이 얼마나 나이 같겠어요. 그 당시에 80년 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집의 형세가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그 주방도 원래는 방이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뚝딱뚝딱 해서 싱크대를 놓고 수도를 설치해서, 정말 싱크대도 왜 한 칸짜리 있잖아요, 아주 좁은, 그걸 해서 이제 사셨어요. 원래 부모님만 사셨는데 저희가 어쩌다가 들어가서 한 3년을 같이 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나가는 주방문에서 그 쪽문이라 그러죠. 쪽문이 있어서 원래의 부엌이었던 곳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어요. 상당히 높이가 조금 있었죠. 왜냐하면 앞에 마루가 있으니까요. 방 높이가 있었고, 거기서 다리를 길게, 잘못 들었나? 일로 가는 거 아니네. 차를 돌려야 되나? 안 돌려도 되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리를 길게 내려가지고 내려가는, 뒤에 이제 세탁기도 놔두고 뭐 세수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목욕탕이 아니죠. 그냥 씻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네. 씻을 수 있는 곳이었고, 연탄 보일러를 뗐어요, 그 당시에. 그런 곳에서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살았는데, 원래 그때 저희가 어디에 새를 들어서 살고 있다가 제가 출산일이 다 되어가지고 친정에서 아이를 놓고 한 달 몸조리를 하고 갔어요. 시댁에 바로 갔어요. 저희 집에 가지 않고 갔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아이고 아가야, 애기 얼굴도 익힐 겸 일주일만 지내다가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보다 굉장히 순종적인 며느리거든요. 제가 네 어머니 이러고, 그러니까 성격이 좋았어요. 부모님하고도 정말 잘 지냈어요. 네 어머니 이러고 이제 일주일 있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야야, 일주일 있으면 명절인데, 추석이었어요. 추석 지내고 가그래. 네 어머니 또 이러고 지냈어요. 추석 딱 지나고 나니까 어머님이 아이고 야야, 너가 한 달 있으면 저 집 기한도 끝나는데 돈도 없는데, 그게 사글세 방이었거든요. 사글세라는 거는 지금 제주도의 연세하고 비슷해요. 그냥 1년치 월세를 내고 이렇게 깎는 거예요. 너희들 돈도 없는데 돈 모아서 저기 전세 얻어서 나갈 때까지 여기만 살아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네 어머니 이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원래 이제 사글세 살던 집에 살림은 다 빼와서 어머님 방 저 맨 바깥쪽에, 그러고 보니 뭐 창고 같은 게 있었나? 아무튼 거기에다 짐을 다 때려 넣었어요. 장롱부터 식탁까지 막 다 때려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3년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격이 싹싹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지간히 피곤해도 어른들한테 표를 안 내고. 근데 이제 문제가, 아버님이 종손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 병원 식당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부식이 항상 풍부했던 거예요. 또 어머님이 굉장히 남한테 베푸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손님이 끊이질 않아요. 어떤 날은 정말 하루에 7번 밥상을 차린 적도 있어요. 그 아기를 데리고 내가. 물론 아기는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봐주셨죠. 애가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밤낮이 아주 오랫동안 바뀌었어요. 돌 될 때까지 밤에 우유를 4번을 먹었어요. 보통 아이들이 뭐 100일이 지나고 나면 밤새도록 잔다면서요. 얘는 새벽 4시까지 놀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초저녁에 주무시고 오셔가지고 아기를 봐주시고, 저는 골아떨어지고 뭐 자다가 또 젖먹이로 데리고 오시면 또 젖먹이고 또 자고 막 그렇게 아무튼 살았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사는 거는 사실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잘해주셨고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시모님, 시고모님,
주로 시이모님들이 많이 오셨죠. 이모님들이 많으셨어요. 오셔갖고 막 몇 박 며칠 이렇게 주무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실과 우리 방이, 주방과 우리 방이 구분돼 있으면 제가 좀 실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픈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그 주방에 있는 방에서 노시는 거예요. 방이 큰 것도 아니에요. 3평도 안 돼요. 한 방에. 그런 데서 3평이 뭐야. 아무튼 그런 데서 계속 계시니까 저는 잠시 쉴 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이 단 하루도 안 오는 날이 없었어요. 오늘은 좀 손님이 안 오시는구나 이러고 방 싹 닫고 좀 다리 뻗고 누우려고 그러면 밖에서 여지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이러고 이모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유 우리 며느리 집에 가면 불편한데 질보가 너무 싹싹하고 잘하니까 며느리한테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대요. 그때 제가 이제 마당에 나가서 미나리, 뭐 유채, 상추, 열무 막 온갖 거를 다 뜯어다가 전도 해드리고 겉절이 비빔밥도 해드리고, 겉절이 비빔밥이 진짜 맛있었어요. 재료가 신선하니까 아유 어떻게 새댁이가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하느냐고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거 힘들다고 못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요즘 말로 번아웃이 된 거예요. 충전할 시간이 없으니까. 시부모님 계시죠? 애기 있죠? 시댁의 손님들이 날마다 오시죠. 7박 8일 계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어머님도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빨래도 어머님 다 돌려주시고. 근데 사실 그것도 힘들지만, 물론 나한테 누가 시집살이 시키는 어른들은 안 계셨어요. 다 잘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루도 집에 손님이 빠짐없이 온다는 거는 에너지가 고갈되는 일 아닙니까? 저 그때 26, 27이었어요. 네, 그런 세월을 제가 살았어요. 그때 정말 밥 많이 했어요. 어른들 계속 오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가까이 살다가 저희가 그때 남편이 하는 일이 마당이 필요한 일이어서 경산이라는 바로 대구 옆에 있는 도시로 이사를 갔죠. 시골집을 얻어서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가를 하게 되었는데, 집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부모님을 고려장 시키고 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정말 이사 가면서 울고, 간날 저녁에 자려고 누워서 또 울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울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 3번을 대성통곡을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그거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그 애기하고 얼굴 뒤다보고 막 그렇게 행복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니까 애기도 없고 며느리도 까드도 없는 거예요. 왜 그 허전한 마음이 저한테 완전히 전이가 되어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3번을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버스를 1시간 반을 타고 갈아타고 가면서 가서 하룻밤 자고 토요일날 남편이 데리러 오면 집에 왔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3, 4년을 제가 직장 다니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어머님이 이제 그때 제가 새벽 때니까
왜 아는 사람들이 뭐 남편 친구들이 결혼하고 이러면 집들이 하잖아요. 아파트 이런데. 그럼 이제 집들이를 갔다 오면 저는 사실 괜찮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28평 아파트 집들이 하는 것과 내가 다 쓰러져 가는 그런 학고방 같은 집에 사는 게 뭔 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은 저기 벚꽃 겹벚꽃이에요. 어머님은 그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픈가 봐요. 저 나이도 젊은기 저렇게 좋은 집에 갔다가 이렇게 학고방 같은 기어 들어오는 집에 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그걸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 그렇게 집들이를 몇 번 갔다 오고 나니까 어머님이, 다른 사람들은 사실 다 아파트 살았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뭐랬는 줄 알아요? 어머님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저 아파트 사는 거 안 부러운데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는 어쩜 그랬을까요? 제 성격도 너무 신기해요. 근데 아무튼 부럽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내가 가진 것을 엄청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그때 시댁이 집은 정말 그랬지만 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고, 그리고 거기가 완전히 숲속이었잖아요. 한 달 내내 집에 있어도 갑갑하지 않았어요. 그 숲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자연에, 만약에 진짜 제가 어느 주택가에 그렇게 갇혀 있었다면 힘들었겠죠. 물론 제가 거기 살면서 이제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을 때 약간의 우울증, 뭐 남들이 우울증을 만약에 강도를 100이라고 한다면 한 30% 정도의 우울증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극복했는가는 잘 모르겠고, 뭐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 남편과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제가 얘기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쯤일까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내가 이 상황에도 미치지 않고 내 정신을 유지하고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건 전 남편은 몰라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 했다는 걸 이혼하자고 했을 때 처음 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행복했대요. 나랑 살 때 천사랑 사는 줄 알았대요.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 말이, 당신이 행복했던 것만큼 나는 지옥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끝이 이렇게 무거워졌나? 왜냐하면 떡볶이를 가져오시기로 한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여러분. 네, 벚꽃과 후박나무가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는 일단 도착했고요. 오늘 수다가 몹시 길었어요,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월요일 저녁 보내세요. 에어라나기였습니다.